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죠? 영양분 가득한 봄비를 자양분으로 우리 주변의 숲들이 점차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때가 녹색의 색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고개를 들어 예쁜 눈으로 자연의 선물을 잘 보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가득 담아서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캐릭터 디자인을 알아보고 예시작품을 보면서 구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교에서는 이론 설명 없이 바로 실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출첵하시고 강의 영상 시청하도록 하십시오. 자,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말하기 전에 디자인의 개념을 잠깐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조형입니다. 조형. 즉 아름답게 짜 맞추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엇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짜 맞춘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디자인의 개념은 언제 생겼을까요? 바로 독일의 그로피우스라는 건축가가 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로피우스는 건축에다가 아름다움을 플러스하자는 새로운 창조적인 조형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우하우스 디자인 스쿨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바우하우스 조형학교가 되겠죠. 바로 이 조형학교가 디자인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작한 최초가 되겠죠.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나서 전후 복구 사업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왔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형성된 디자인의 개념입니다. 즉 디자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용성에 아름다움을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캐릭터 디자인은 뭐냐? 캐릭터 디자인은 어떤 대상에 대해 상품화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이미지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즉 상징적인 이미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공공기관, 단체, 브랜드, 개인 등이 대중에게 연상,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인화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의인화, 사람처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캐릭터를 잘 보시면 사람처럼 생겼어요. 자,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물론 얼굴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데포르메이션, 왜곡되어 있지만 사람처럼 생겼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구성할 때 의인화, 사람처럼 한다는 거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 디자인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기관이나 기업에서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것을 심벌 마크 또는 로고 타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심벌 마크나 로고 타입을 한번 바꾸게 되면 엄청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그래서 기업에서나 국가에서는 한번 정한 로고 타입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런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펜시용 캐릭터가 있죠. 요즘에는 펜시 사업이 장난이 아니지요. 그래서 캐릭터 종류나 인지도 영향에 따라서 이를테면 어떤 만화 영화가 애니메이션 영화가 인기가 폭발했다. 거기에 나온 등장인물도 역시 인기가 폭발하겠죠. 바로 그 등장인물들이 펜시용 캐릭터로 둔갑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로 이 캐릭터와 펜시온 캐릭터가 함께 동반 계획을 하게 되고 설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판매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벤트 캐릭터입니다. 행사의 목적과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한시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수 해양엑스포. 그러면 해양엑스포 로고 있죠? 캐릭터 있죠? 이와 같이 한시적인 행사와 목적을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벤트 캐릭터라고 그래요. 다음에 게임, 애니메이션.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게임 속에 들어가서 게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막 돈 주고 사고 그러잖아요. 물론 가상의 돈이지만 이것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게임, 애니메이션이 최고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된 말로 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아주 전력 매진해서 지금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게임 회사들이 게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에서 파생되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까지 동시에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가장 뜨는 직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인물 캐릭터가 있죠. 인기 스타나 일반인 등, 즉 나 같은 사람도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내 대신 캐릭터를 세우잖아요. 바로 그것이 인물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과 만화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만화 주인공이 때에 따라서는 캐릭터가 됩니다. 그럼 만화는 뭐고 캐릭터는 뭐냐?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나중에 과제도 나옵니다. 자, 들으세요. 만화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화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캐릭터는 전체 줄거리 이야기가 내면 속에는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이야기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딱 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게 다릅니다. 만화는 스토리가 있다. 캐릭터는 스토리가 없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 캐릭터는 만화나 영화의 주인공이나 기업이나 조직의 이미지를 친근감 있게 전달하는 마스코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캐릭터를 천천히 잘 살펴보시면 캐릭터가 막 인상 쓰고 있거나 호박하거나 무섭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다정한 친구처럼 함께 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즉 가까워야 사업이든 어떤 이벤트든 쉽게 할 수 있고 전파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캐릭터다. 다음에 만화는 대상의 성격을 과장 왜곡하여 명료하게 인생이나 사회를 비판하는 회화 형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스토리, 이야기다. 만화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스토리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캐릭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캐릭터 디자인의 요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이 이것만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좀 요소가 합리적으로 표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상징성이에요. 어떤 단체나 개인, 즉 나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나를 상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나는 만화를 잘 그린다 그러면 만화를 잘 그리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힘이 세다 그러면 힘이 세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또는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축구를 잘하는 느낌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것처럼 상징성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캐릭터는요, 단순 명료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캐릭터는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작게 그릴 수도 있어요. 복잡하게 그리면 작게 했을 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명쾌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기는 쉬워도 명료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순성이 말은 참 단순한데요. 실제 작업에 있어서는 엄청 어렵습니다. 다음에 신미성입니다. 이뻐야 돼요. 아름답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미술적인 조형적인 요소를 충분히 녹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않으면 안 되지요. 기본입니다. 이 아름답지 않으면 미술의 영역이 포함되지 않겠죠. 바로 신미성이 바로 미술의 영역에 가장 깊게 들어온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친근성. 아까도 말했지만 내 친구처럼 다정한 이웃처럼 나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정말 다정다감한 친구처럼 동생처럼
언니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친근성이에요. 친근성.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나쁜 사람 모양, 힘쓰는 모양, 악당처럼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실용성. 실용성은요, 일상생활에 활용되어야 됩니다. 디자인의 개념 중에서요, 실용성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반드시 활용이 돼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은, 디자인의 요소는 꼭 발현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이 분위기 들어요. 이거 하다 보니 이거 걸리고, 이거 걸리니까 저거 걸리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꼭 주의 깊게 살펴서 고민해야 할 부분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단순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물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법에는요, 분해, 절단, 집합, 원시, 확대 이렇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자연미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자, 분해. 복잡한 것을 분해해 보는 거예요. 자, 복잡한 시계를 분해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전자시계 말고요. 기계식, 아날로그식 시계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요, 복잡한 부속들이 쫙 적나라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톱니바퀴들이 일정한 비율로 쫙 줄어들고 크기로 모아져 있습니다. 비례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도 분해해서 보면 거기에서 바로 조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단입니다. 사과를 절단해 본다거나 또 가로세로 절단해 본다거나 이런 것이죠. 나중에도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세로로 절단해서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을 찾아보는 거, 이 절단입니다. 이 절단이 상당히 의외의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오란시라는 그 상표 아십니까? 네, 오란시도 오렌지를 절단해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자, 여러분도 좋은 방안을 택해서 멋진 디자인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봅시다. 다음에 집합입니다. 모여봅니다. 자, 여러분 기와 지붕에 기와가 한 장이 떨렁 있는 것보다는 기와가 연이어 계속 있으면요, 율동미가 있고 뭔가 선적인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집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많은 모습이 더 멋있겠죠. 이를테면 넓은 운동장에 차 한 대보다는 수많은 차가 형형색소로 쫙 늘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아름다운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집합하는 거예요. 다음에 원시,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본다거나 또는 산꼭대기에 가지고 들판을 바라본다 그러면요, 평소에 볼 수 없는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새로운 조형 요소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단순화 과정 그리고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확대입니다. 작은 것을 확대해 보면요, 엄청난 조형 요소가 있습니다. 매미의 날개 또는 잠자리 날개를 확대해 보면요, 그물 조직처럼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디자인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도 자연의 질서와 조형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분해, 절단, 집합, 원시, 확대를 통해서 관찰을 합니다. 이 관찰한 내용은 정밀하게 묘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요소인지, 어느 것이 어둡고 밝은지, 큰지 작은지, 조형에 대한 관계들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잘 묘사해 보면 됩니다. 이것이 정밀 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밀 묘사가 되면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빼기가 됩니다. 빼기. 그래서 필요 없는 걸 빼고 중심된 것들만 모아놓고 보면 단순화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디자인이 되고 조형이 되고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친구들이 살폈습니다. 산이 있고 산에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떴어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그림 보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산 세 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연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스케치해서 아래쪽 산처럼 이렇게 단순화 시킨 거예요. 자, 다음에 중간에 벌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나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잠깐 단순화 시키면 오른쪽처럼 좀 더 간단한 캐릭터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찰하면서 느낌들을 써봅니다. 그래서 그 느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볼도 보면은 꼬리 쪽 부분에 날카로운 침 부분을 또 묘사를 잘 해놨어요. 이와 같이 이런 특징들을 잘 표현하면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체리는 이렇게 한 가지에 서너 개씩 묶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크게 그려봤어요. 사과처럼. 그랬더니 또 처음에 세 개가 달랑달랑 방울처럼 달렸을 때보다 하나 커다랗게 있으니까 뭔가 좀 웅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크게 확대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아까 절단 말했죠? 왼쪽에 오렌지를 가로로 절단해 봤더니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형이 나옵니다. 조형이죠. 이 인간이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 속에 있는 질서가 훨씬 더 아름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미에서 조형미를 얻어왔다라고 이 앞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자, 방금 오렌지를 이와 같이 오렌지의 절단되기 전 모습과 절단된 모습을 서로 상호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단순하게 나열해도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디자인을 좀 더 새롭게 구상해 보면 또 이런 모습도 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오렌지 가의 테두리를 지우고 또 오렌지를 다시 가로로 반으로 나누면 오란씨가 되겠죠. 이같이 오란씨도 오렌지를 절단해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순화시키고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좀 더 단순하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나왔어요. 자, 근데 오렌지 그 둥근 것보다 오른쪽 원안에 있는 것이 또 좀 더 부드럽게 묘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게 끝이 날카롭다 보니까 원자력 표시같이 됐죠. 좀 아쉽습니다. 그 끝만 더 부드럽게 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였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단순화하면 한 가지라도 다양한 장르의 조형 요소가 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캐릭터 디자인 예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학생들이 캐릭터에 대한 주제를 주고 그 주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실제 사물을 관찰하고 단순화시켜서 이와 같이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버섯이죠. 버섯, 삿갓버섯, 김삿갓입니다. 그러죠? 자, 당당히 허리에 손을 딱 벌리고 당당한 그 다리를 딱 벌려서 버티고 있죠. 아마 에너지는 내가 짱이야, 먹어볼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자, 이와 같이 캐릭터에도 액션이 표현되면 훨씬 더 역동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냥 단순하게 서 있는 것보다는 같이 어떤 액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웃어야 되겠죠.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웃어줘야 돼요. 그리고 잔잔한 미소, 재롱둥이 같은 느낌, 이런 모습이 되도록 특히 이목구비를 잘 그리셔야 돼요. 다음에 아까 의인화라 그랬죠. 사람처럼 한다라고 말이 있었어요. 그처럼 이목구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손발을 그리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목구비는 데포르메이션, 왜곡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짧게 또는 길게, 굵게 또는 이렇게, 또 눈도 커다랗게 작게 또는 입을 크게 작게, 이렇게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서 이목구비나 사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곡을 통해서도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자, 이것은 꽃이지요. 그 꽃이 자기와 같답니다. 자기처럼 청초하고 청순하고 아름다웠답니다. 그래서 나간 이 세상의 제일이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웃고 있는 모습이죠. 아주 뭐든가 둥글둥글하게 그랬어요. 얼굴도 둥그렇고 꽃잎도 둥그렇고 눈도 둥그렇고 모든 게 각진 게 없어요.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훨씬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징성 있게 잘 표현되어 있죠.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렇게 캐릭터는 쉽게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깊이 있게 파고들면요 철학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것은 보리죠. 보리. 시골에 사는 친구가
배짱이와 여치 이런 뭐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나타나는 것들이죠. 들판에 있는 것들, 그것과 보리하고 연관되어서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했습니다. 뭔가 깎고록 같은 느낌도 들지만 뭐 함께 놀고 싶은 재밌는 친구처럼 보이죠. 그리고 색깔도 가급적이면 많이 쓰지 않고 삼색 이내로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색도 단순해지고 형태도 단순해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합니다. 복잡한 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복잡한 문제 나오면 머리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림도 단순 명쾌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듭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전기죠, 전기. 전기의 모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너지. Z자 모습을 아래쪽에 안전화 있잖아요, 안전화. 튼튼하다, 안전하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일렉트로닉의 세계 최고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두 손 번쩍 들어 자랑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입을 크게 해서 아주 독특하게 표현했죠. 자, 손도 팔뚝과 팔목을 관계없이 똑같이 같은 굽기로 쭉 하고 손도 좌우 대칭형으로 재밌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나비 넥타이를 타서 아주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뭐 원자력을 쓴다든지 화력파트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를 요구하는 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지만 전기 자체로 본다고 하면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깔끔한 이미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비커를 이렇게 했습니다. 비커 그러면 화학 실험할 때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화학 실험할 때 작은 미리 오차도 실험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색을 파란색으로 칠해서 지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실험을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망토를 딱 들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가운이 있잖아요. 화학 실험실 가면 가운 입잖아요. 하얀색. 그 가운을 빨간색으로 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눈도 좀 크게 그렸죠? 아주 큰 눈으로 정확하게 잘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캐릭터를 그릴 때요,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방위성, 다시 말하면 상징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고구마지요. 고구마. 농부 아줌마, 부덕한 아줌마, 얼굴을 둥그렇게 해서 인심 좋은 농촌 아줌마를 표현했습니다. 고구마 천원어치 사면 만원어치 더 줄 것 같은 인심 좋은 우리 동네 엄마를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 얼굴이 바로 고구마 껍질이 벗겨진 속살 부분이고, 나머지가 껍질이 그대로 있는 데가 이제 고구마 몸이, 사람의 몸이 된 것이죠. 이것처럼 고구마의 상태를 유효하게 활용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다가는 밀짚 모자를 딱 씌워서 농부의 모습을 잘 표현했죠. 무안군은 양파가 주 생산지지요. 그리고 무안군의 캐릭터도 역시 양파입니다. 무안군의 양파 캐릭터. 그 다음에 목포시 캐릭터. 공룡 화석지가 있는 해남군 캐릭터. 그 다음에 서울시 캐릭터. 빛고 올 광주의 캐릭터. 자, 지금 두 가지의 양파 캐릭터가 있는데요. 왼쪽 것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 양파는 뭔가 역동적이잖아요. 포즈가 있기 때문에 역동적입니다. V를 그리면서 뛰어가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훨씬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왼쪽 것은
그냥 정지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훨씬 정적인 요소가 느껴지죠. 자, 오른쪽 양파도 양파 순이 닭 배들처럼 표현됐지요. 그리고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 양파 껍질이 주황색이잖아요. 양파 껍질을 양파 망토로 딱 표시했습니다. 강력한 힘. 그리고 오른쪽에 앞으로 내딛고 있는 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력한 파워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 양파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두 캐릭터가 다 보여주고 있죠.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역시 무한과학생답습니다. 자, 우리 또 아주 귀여운 또 양파가 나타났죠. 아주 둘 다 같은 또래 연령대의 앞치마를 둘러야 하는 어린 양파입니다. 귀엽죠? 둘 다 귀엽습니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 느낌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좀 다르죠? 왼쪽 것은 토끼예요, 토끼. 자기가 토끼죠? 자기를 토끼를 좋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왜 토끼를 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토끼 귀 사이에 악녀맞게 앉아있는 왕관 보세요. 자기가 왕인 것 같습니다. 캡이에요, 캡. 네. 자, 자기의 자존감이 아주 뛰어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에는 하트가 그려져 있죠.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정열적인 망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망치죠. 뽕망치가 아니고요. 재판관이 휘두르는 망치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망치입니다. 정의의 심판, 정의의 공이죠. 아마 이 친구의 꿈이 법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관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의 심판봉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꼭 꿈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과제 나갑니다. 과제 1번입니다. 캐릭터 디자인과 만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 줄로 요약해서 댓글창에 쓰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줄로 간단히 쓰세요. 자, 아까 만화는 뭐뭐뭐가 있다. 캐릭터는 뭐뭐뭐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과제 2번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지식과 디자인 예시를 보았습니다. A4 용지에 캐릭터 디자인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동네, 나 본인입니다. 이런 주제로 구상해 봅니다. 개학 후 수업 시간에 가져와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꼭 구상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